들어온 소리. 4살 때 모델로 데뷔해 TV와 잡지 광고를 독식했던 어린 이재은. 토지 하늘아 하늘아 같은 인기 드라마에도 출연. 모두의 사랑을 한 몸에 받은 연기 경력 40여 년 차의 베테랑 배우입니다. 이런 그녀에게 들려온 충격적인 소식. 성인 영화 출연과 함께 이어서 전해진 결혼과 이혼이었습니다. 자식 걱정에 눈물 마를 날이 없다는 이재은의 어머니. 그런 어머니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 딸 이재은. 모녀에게 과연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기도 하지요. 눈도 반짝 코도 반짝 입도 반짝 반짝. 노래를 불러도 계속 동요만 부르게 되고 계속 듣는 게 그런 거니까 지금도 아기가 자서 노래를 굳이 부를 필요가 없는데 그냥 가요를 흥얼거려도 되는데 지금 저희 딸내미인데 주무시고 계십니다. 이름이 뭐예요? 김태리, 테리예요, 테리. 지금 이제 10개월 됐어요, 딱. 안녕하세요. 우리 여기까지 데리고 오셨네. 여기 자네. 네. 안녕하세요. 저기 육회감. 육개장 내일부터 있어요. 없네, 없어. 생고기도 없고. 어떡할까? 전화하고 올걸. 뭐 오늘 등심 좋은데 등심 어떠세요? 응? 버리신가 봐요. 네. 진짜 단거네요. 여기 제 사인도 걸려 있잖아요. 아, 사장님 가신 거예요? 국거리 주세요, 국거리. 국거리. 네. 한팩 정도 있으십니까? 한 번은 웃겠다. 고. 딱 배우님 닮으셨네요. 끝났어. 장바구니를 여기 하나 달고 다닐까 봐. 배우보다는 진짜 주부에 더 가까운데요? 그럼요. 주부가 배우고 배우가 엄마고. 그렇죠, 뭐. 이야. 어디야? 어느새 훌쩍 자라 43살이라는 나이에 아이 엄마가 된 그녀. 다 왔네. 집에 다 왔어요. 여기가 저희 광주댁 이재은의 보금자리입니다. 우리 아이를 키우는 집인 관계로 살짝 지저분함은 용서해 주시길. 우짜자자. 아이고 잘 갔다 왔다. 사진이 있네요. 네, 저희는 결혼식을 따로 안 해서요. 50일 되던 날 이제 가족 사진을 찍은 거예요. 2년 전 남편을 따라 광주에 정착한 이재은. 10개월 된 아이를 키우는 가정답게 집 전체가 아이의 물건으로 가득 찬 놀이터입니다. 제가 상 받은 거 이렇게 갖고 왔더니 저희 신랑이 이렇게 못을 박아서 이렇게 진열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줬어요. 이게 청룡영화상 이제 대중영화상에 이제 신인여우상 2개 받은 거고요. 어렸을 때 이제 아역상 받은 거고 1월이라는 드라마로 받은 거고 이거는 노랑머리랑 세기말이라는 영화로 이렇게 받은 거고 이거는 이제 뭐 다 그때 받은 거예요. 영화제상. 처음 연예계에 데뷔한 것은 1983년에 열린 예쁜 어린이 선발대회를 통해서였습니다. 이후 각종 광고를 섭렵하며 아역스타로 등극. 드라마까지 진출하며 아역 배우로 최고의 인기를 누렸죠. 어렸을 때는 진짜 CF 진짜 많이 찍었어요. 거의 뭐 제가 다 했죠. 그냥 제가 다 했다고 봐야죠. 아역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세금을 냈으니까. 예.
세금 소득이 어느 정도가 돼야지 세금을 내는 거잖아요. 제 이름으로 냈으니까 많이 번 거겠죠. 웬만한 성인 연예인보다 훨씬 높은 몸값을 자랑했었습니다. 지금은 평범한 엄마로 살고 있습니다. 테리, 나나? 10개월 된 딸 테리 덕분에 한창 육아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이래요. 하지만 밥 대신 놀고만 싶은 딸 테리. 암냠냠냠. 암냠냠. 엄마 먹는다? 엄마 먹는다? 비 줄까? 줄까? 혜리야, 밥을 많이 먹어야지. 맛있는 사람들. 아이, 잘했어요. 넌 참 밥을 잘 먹는구나. 밥을 잘 먹어야 돼. 아우, 맛있다. 이걸 한번 먹어봐. 힘이 날 거야. 라스트. 오이, 잘했어. 하나. 잘했어. 잘 먹었어. 물 먹으면. 물 먹고. 알았어. 김태리. 수름 빼야 되고. 왜 이렇게 땡깡이 났어요? 지금 나가고 답답해서. 기저귀 정말 갈기 싫다. 엄마가 된 이재은이 가장 힘들어하는 육아는 바로 기저귀 갈기. 그리 옆 뭐이? 야. 뿅. 기저귀와 사투를 벌이는 현장입니다. 이곳은 김태리의 악력과 싸우고 있습니다. 궁뎅이가 토실토실하군요. 복숭아입니다. 덕분에 잘 갈았습니다. 결국 넉다운이 됐네요. 야, 김태리, 똥 쌀 때 한 번은 어머, 이게 기저귀를 딱 풀었는데 확 뒤집더니 막 그 상태로 도망다니는 거야. 진짜 온 사방팔방에 다 막 똥칠 넣고 진짜. 그때 정말 아찔했어요. 테리야, 혹시 그때 일 기억나니? 제가 아기를 너무 원했었고 너무 갖고 싶었으니까 고생할 만큼 고생했으니까 이제 행복하게 축복을 받으면서 살아라 뭐 이런 뜻으로 아기를 주셨나. 42살 나이에 어렵게 얻은 딸. 그녀는 처음부터 아이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첫 결혼에선 아이를 가질 수가 없었어요. 초원을 26에 했거든요. 26 했는데 어렸죠. 어리기도 하고 제가 워낙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일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저희 집에 가장 노릇을 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어쩔 수 없이 짊어지게 된 저의 짐을 좀 그렇게 내려놓고 싶었나 봐요. 엄마, 아빠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내 자신, 내 가족, 내 거를 위해서 그렇게 살고 싶다. 하지만 결코 행복하지 않았던 결혼 생활. 결국 결혼 10년 만에 파경을 맞았습니다. 저의 생각과 제 전 남편의 생각이 일치하지 않았던 거죠. 결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한 아이와 뭐 모든 것들이 이제 좀 빠졌어요. 자존감이나 모든 게 다 떨어져가지고 그냥 우울하고 모든 사람들 만나기가 싫고 내가 밖에 나가기도 싫고, 그러니까 대인기피증에 막 우울증에 뭐 모든 게 막 한꺼번에 와서 약간 좀 힘들었었죠. 정신적으로 좀 마음의 병이 좀 많이 심했었죠. 그리고 힘겹게 다시 찾은 행복. 테리야. 테리. 밥 먹어야지. 제공해 주세요. 네, 저도 뭐 낳을 수 있으면 뭐 낳으면 좋겠는데 힘 닿는 이게- 데까지 노력은
욕심이긴 그렇지, 한데, 욕심이긴 하지. 아니 진짜 테리 하나 정말 저는 아기를 못 가질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힘들 줄 알았어. 근데 나이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너무 행복하게 딱 아기가 찾아와서 테리로 만족 못한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테리 동생을 만들어주고 싶어. 테리야 왜 동생 안 돼? 동생 안 되는 거야? 테리가 과연 오늘 밤 온전하게 잠자리에 들까요?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나한테 잘하면 돼. 너한테? 알겠어. 나한테 잘하고 나랑 같이 정말 우리가 잘 살면은 그게 제일 최고의 효도라고 생각해 진짜. 우리 둘 다 부모님한테 불효를 했잖아. 그러니까 잘 살아야지. 그래야죠. 네, 맛있게 드세요. 이혼의 상처가 아물어갈 때 지인의 소개로 만나게 되어 결국 부부라는 인연을 맺게 됐습니다. 저도 재혼이고 저희 신랑도 재혼이에요. 그래서 둘 다 고민은 많이 했죠. 많이 했고 그리고 둘 다 너무 아이를 원했었던 사람들이라서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였던 것 같아요. 내가 나이가 좀 있는데 내가 어떻게 보면은 아이를 가질 수 있을지 없을지를 모르겠다. 내가 자연 임신이 안 돼서 뭐 시험관이나 뭐 이런 거를 요구를 했을 때 너는 잘 따라줄 의향이 있느냐. 너의 100% 의사를 존중할 테니까 그런 거는 신경 쓰지 마. 네가 신경 쓸 일이 아니야. 우리의 미래에 걸림돌이 되지 않아.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결혼식을 할까 말까 이러고 있는 찰나에 너무 기쁜 소식이 딱 셋이 돼버린 거죠. 한 번의 실패를 겪은 아픔을 공유하던 두 사람. 하지만 인연이었을까요? 프로포즈와 임신이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 공주님 태어났습니다. 아까 테리야, 테리, 테리, 엄마 목소리 들려? 들려. 아니 어설프지 않아. 안 울잖아. 그치? 아이를 낳아 가정을 꾸리는 것이 꿈이었던 이재은. 정말 인연은 인연인가 보다 너와 내가. 저도 한 10년 동안 아이가 없었지만 그 친구도 10년 동안 아이가 없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정말 인연이다 보니까 이 인연 놓치지 말라고 우리 결실이 너무 예쁘게 생겼나 보다. 축복이다. 바로 하자. 결혼하자. 얘 잡아야 돼. 퇴근 후 아무리 힘들어도 육아를 함께 하려는 남편. 됐어? 다 먹었어? 다 뱉어 근데. 다 뱉어? 어쩔 수 없어. 테리 약을 먹어야 돼요? 네, 지금 감기 코감기가 요즘에 유행이라서 아이고, 지금 졸려. 졸려? 아빠가 좀 늦게 퇴근을 하니까 애기 그래도 아빠랑 애착 관계가 있어야지. 애기를 계속 자는 모습만 보여줄 순 없잖아. 그래서 좀 안 재우고 있으면은 조금 미안하긴 해. 왜 또 비비고 와? 나 씻고 올게. 아빠는 약 안 먹고. 잠깐. 그런데 오늘따라 쉽게 잠들지 않는 딸. 짜자자자자. 자. 아빠 있다. 좋아. 아빠 좀 재워. 좀 재워? 아우 힘들어. 허리 아파. 그래. 우와. 아이고. 아빠를 왜 이렇게 찾는 거야? 그러니까. 막 되게 찡얼대. 아빠를 또 찾냐? 얘는 밖에 나오는 걸 좋아해. 저 울타리를 벗어나는 걸 좋아하는 거야. 얘 여기를. 그래요, 이거. 바로 울지. 봐봐 이제 봐라. 맞지? 대단하다. 짠짠짠. 테리야, 언제 잘 거야 오늘은? 여기 지금 9시 안 왔네. 웬일이야? 전날 늦게까지 잠들지 않았던 테리.
하지만 이른 오전 잠에서 깼습니다. 엄마의 하루도 시작됐다는 뜻이죠. 이렇게 TV에 나와요? 응? 재현님보다 테리가 먼저 데뷔를 하네요. 그러네. 영세 대비. 영세 대비. 연기자 한다 그러면 안 되는데. 왜요? 반댈세. 정말 반댈세. 너무 힘들어서. 갑니다. 잠깐만요. 그래. 아빠 다녀오세요. 간다. 안녕. 안녕. 똥 오 마이 쌌네. 갓. 똥 쌌어. 오 마이 갓. 김태리. 저기 옷 갈아입어야 되겠다. 진짜. 네, 묻었어. 사고 쳤어요 우리 태리가. 응가했어요. 가야 되는데. 응가했어요. 야, 이거 너무 심하다. 출근하는 아빠를 좀 더 붙들고 싶은 테리의 작전이었을까요? 야, 김태리 어쩔 거야. 여보 배웅 못해. 잘 가. 나 갑니다. 남편 배웅도 제대로 못하고 사고를 친 딸 뒷수습에 여념이 없습니다. 이제 무거워가지고. 어렸을 때는 한 손에 딱 잡혔는데 이제는 힘들어요. 이러니 팔에 맨날 주사를 맞고 다니지. 엄마가 되는 과정이 참으로 힘듭니다. 원래 한 번도 이런 사고를 안 저질렀는데 얘가 가만 있어. 해줄게. 진짜. 육아 해보시니까 어때요? 이 세상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제일 힘든 게 육아인 것 같아요. 엄마들이 그러잖아요. 어머니들이 너도 꼭 너 같은 저기 새끼 낳아서 길러보라고. 엄마 심정할 거라고. 사실 배우가 된 것은 어머니의 권유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안의 가장이 되어 생계를 책임져야 했죠. 결국 그녀는 20살이 되던 해 파격적인 내용의 영화 노랑머리를 선택하게 됩니다. 원래는 노랑머리를 할 생각이 없었는데 이제 영화를 찍어야 되는데 이게 노출신이 심하다,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딸내미가 그런 영화에 출연하는데 부모는 가만히 있었냐, 뭐 이런 반응들도 있었고 막 이런 얘기도 막 댓글도 달리고 막 이러니까 그런 거에는 이제 좀 충격받고 상처받았죠. 그래서 좀 속상했죠. 그때 또 IMF고 막 이랬었어서 저희 아버지 사업도 또 안 좋아지셔가지고 뭐 빨간 딱지라 그러죠? 그런 게 막 이렇게 붙어 있고 뭐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근데 한 방에 해결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그게 그 영화를 찍는 길만이. 결국 26이라는 나이에 도피처로 선택한 결혼. 언제나 항상 함께했던 엄마와의 사이도 서서히 멀어졌습니다. 그냥 소원해졌다 그래야 되나요? 그러니까 일단은 반대하는 결혼을 했으니까 엄마나 아버지한테는 해줄 만큼 해드리고 나왔으니까 난 내 가정에 더 충실해야 되겠다고 항상 생각을 하니까 그냥 그때는 엄마 됐어 그냥 이러고선 그냥 제가 안 보려고 했던 거죠. 7, 8년 되는 세월호 전화 자체를 안 했어요. 왕래 자체를 안 했어요. 어린 나이에 버겁기만 했던 가장의 무게. 모든 원망이 어머니를 향해 있었죠. 어디까지 일어날 건데? 하지만 이젠 자신이 엄마가 되어 딸 테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엄마, 다 재웠는데 왜 왔어? 내가 전화한다 그랬잖아. 이젠 할머니가 되어 딸과 손녀를 보러 온 어머니. 어머니 좋으신가 봐요. 네, 좋아요. 이쁘고요. 우리 손주가 손녀딸이 이뻐서 뽐뽐뽐뽐. 많이 이뻐요. 뽐뽐뽐뽐. 그 근처 사시는 거예요? 얘 옆에예요. 바로 옆에. 아, 어머니 지금 따로 여기 옆에. 네. 예, 따로 살아요. 그냥 같이 있으면은 이제 또 부딪히는 경우도 많으니까 서로 불편할 수도 있으니까. 제가 아기를 가졌다니까 서울에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집을 준비를 딱 해가지고선 싹 리모델링까지 다 싹 해서 어머니 사시게 딱 준비를 해주더라고요. 깨끗한 얼굴 반짝반짝 빛나요. 잘했어요. 오물. 어머니가 찾아오자 그제서야 밀린 집안일을 하는데요. 어머니가 없었더라면 정말 아찔했을 겁니다. 와이프 팔은 여자들이 여기를 잘 못 가는. 친구? 그리고 아이 돌보기는 어머니가 한 수 위시죠. 밥은 먹었어? 응? 밥은 밥? 먹었어? 어? 아니 힘 별로. 에휴, 너무 힘들어? 별로 밥맛이 없어. 아, 그래도 뭐라도 먹어야지. 저기 뭐야 우유라도 먹고, 저기 할 일 있으면 얼른 해. 힘들더라도 해야지 해고는. 어머니의 재촉에 늦은 끼니를 챙기려는데 그녀의 선택은 결국 우유 한 팩입니다. 우유가 있는 건 어떻게 알았지? 먹고 싶지가 않아. 오늘 점심은 우유 하나? 일단은 그 산 후에 찐 살이 아직 안 빠지고 있기 때문에 다이어트라고. 어떻게 보면 강제 다이어트인 거예요? 아 근데 되게 웃긴 건요. 입맛이 없어서 아기가 있어서 육아하느라고 더 많이 움직이고 더 많이 돌아다니고 더 적게 먹거든요. 근데 왜 살을 안 빠지는 거지? 정말 불가사의해. 우유 한 팩을 다 마시지도 못한 채 곧장 이유식을 준비하는 그녀. 자신의 끼니는 제대로 챙기지 않지만 딸의 이유식만은 정성을 담아 만듭니다. 그냥 풋내가 많이 나고 고기에 생고기 냄새가 너무. 우리 엄마 뭐해요, 태리 엄마? 대리 엄마. 어머나, 이거 뭔가? 강아지. 우리 태리. 오늘 차린 이유식은 새로운 식사법이라는데요. 처음으로 시도되는 우리 김태리 양의 자기주도 이유식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숟가락 대신 음식으로 향하는 손. 숟가락 안 돼, 아직. 지가 그게 안 져져. 안 돼. 제거 안 된다니까, 이거. 이건 안 야. 되고. 뜨겁지, 너? 그거 콕 찔러보니까 뜨뜻하지? 아니야, 안 뜨거. 고집은 얼마나 센지. 누구 닮았는데요? 몰라요. 얘네 엄마도 고집 세고 얘네 아빠도 고집 세요. 이것도 같이요. 딸이 이제 손녀 키우는 거 이제 보시잖아요. 네. 좀 어떠세요, 보시면? 안쓰러워요. 왜냐면 저는 그래요. 정말 세상에 없는 딸로 키웠어요, 제가 쟤를. 그랬는데 애기 갖고 싶다고 애기 낳아가지고선 애기 키우느라고 고생하는 게 너무너무 싫은 거야. 근데 아니 그러니까 언제는 빨리 결혼을 네가 후회 없는 너 생활을 나중에 엄마 이제 그래도 엄마가 먼저 가겠지 너보다는 이러면서 엄마 가기 전에 그래도 우리 재은이가 좀 안정된 삶을 사는 걸 보고 가야지 당연하지 엄마가 그거는. 마음이 편할 텐데 이러더니 애기 갖고 결혼하겠다고 하니까 고생한다고 막 뭐라고 하면은 도대체 뭐 어쩌라는 건데. 사는 거 보는데 그 고생하니까 힘들어 보이지.
그리고 자꾸만 더 믿음이 안 가고 쫓아오게 되고. 한때는 얼굴조차 보고 싶지 않았던 엄마. 하지만 결국 엄마를 먼저 찾은 건 딸이었습니다. 골이 많이 깊구나. 그러고선 이제 근데 때가 되면은 부모 자식이 아닌데 연락이 오겠지. 그래 결혼해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거기에 상관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다시 만났지만 여전히 불쑥불쑥 드러나는 가슴 속 앙금들. 수술 시작하겠습니다. 엄마 매끈매끈한 데가 앞이지? 응? 안쪽이지? 아니 바깥이야? 매끈매끈한 데가? 이게 안쪽이야? 저희 엄마가 예전에 제가 이제 야외 촬영하고 뭐 이럴 때 김밥 100줄 뭐지 오뎅 국물 뜨끈하게 해가지고 그거를 진짜 원조 밥차 아줌마처럼 딸의 매니저 역할을 하며 촬영 스태프까지 끼니를 챙겼었던 어머니. 원래 김밥을 잘 안 싸거든요. 김밥 처음 싸봐요. 그 어머니 100줄 싸고 했을 땐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거예요 지금. 힘들었겠다. 생각해보면 고생하던 자신의 곁에는 늘 엄마가 있었습니다. 집 잘 지키고 있어? 갔다 올게 엄마. 금방 올게. 자, 내가 또 아침부터 우리 한 달에 싸네. 응? 김밥 와, 나 이렇게 많이? 없었어. 와, 맛있겠다. 여전히 달달함 가득한 신혼부부. 김밥 한 줄에도 행복이 넘쳐납니다. 어유 감사합니다. 못하는 게 없네 진짜. 못하는 게 없어. 김밥도 잘 싸네. 아니 근데 칭찬에 영혼이 없냐? 아니야 영혼을 많이 담았어. 진짜 많이 담았어. 첫인상이 근데 되게 연하라 그랬는데 분명히 근데 나보다 한참 오빠 같은 느낌은 뭐지? 제가 좀 그렇습니다. 네, 제가 좀 나이가 있어 보이긴 하는데 네, 약간 처음에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일단은 연예인을 본다. 와 연예인이 나랑 소개팅을 해? 소개팅을? 저도 처음에는 의아했죠. 과연 내가 가서 무슨 뭐 연예인과 성공이 이 소개팅의 성공이 가능할까? 모든 대화가 하나도 이렇게 지루하지도 않고 전화 통화를 그렇게 길게 하는데도 그렇게 할 말이 많아. 아 진짜 그냥 말도 안 될 만큼 정말 대화가 잘 통해가지고 좀 잘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또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표현하는데 좀 적극적이고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 뉴 논스톱, 그 뉴 논스톱을 보고 자란 세대이기 때문에 와 하고 와 이렇게 보는 거죠. 와 이렇게. 그 사람이 이제 옆에 있으니까 뭐 신기하기도 하고 굉장히 여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삶에 때가 별로 안 묻어 있는 느낌? 많이 도와주고 싶고 보다듬어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어떻게 합니까? 그냥 누워보세요. 하늘 보고. 네? 하늘 보고 하늘 누워보세요. 보고요? 남편이 경영하는 스포츠 센터를 찾아온 김에 마사지를 받습니다. 와이프가 고관절이 안 좋아가지고 출산 후에 그래서 이제 여기 고관절에 대한 마사지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 둘. 육아를 도와주는 친정엄마가 없었다면 감히 꿈도 못 꿨을 여유를 잠깐이나마 누려봅니다. 외출해서 돌아온 후 다시 주부로 돌아온 이재은.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을 만드는 사이 손녀딸을 보살펴주는 친정엄마. 아이뻐 테리 강아지. 할머니 없다. 꽁. 아이고 엄마가 힘들어 죽네. 엄마도 고생 많아. 맨날 이렇게. 너 맨날 애기 놓고 싶다고 그러더니만 걔 낳고 나서 키우니까 힘들지 많이. 그렇지. 아니 진짜 그런 거 말하잖아. 뭐야 어른들이 막 딸들이 속
특히 속썩이면은 엄마들이 너 그래 딱 너 같은 딸 나가지고 한번 키워보라고 이러잖아. 진짜 그 말이 뭔 말인지 알겠어. 엄마는 또 어려서부터 너를 갖다 연기자 생활을 시키다 보니까 더 위중하게 키웠던 것 같아. 많이. 지금도 너가 막 물에 손 놓고 있으면 아까워. 엄마는. 그러니까 너 혼자 놔두고 가는 것보다 이렇게 의지할 사람이 있다는 거, 그거 좀 이제 고생을 하니까, 네가 고생하니까 엄마는 속상한 거. 되게 뭘 속상하게. 아니, 그렇게 살게 안 하고 싶어 했는데 엄마는. 뭘 안 하고 싶어 해. 다 똑같은 거지. 예전에 비하면은 너무 행복한 거지 지금. 예전에 엄마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던 결혼해가지고 그렇게. 그러니까 그때는 아예 너무 보고 싶지도 힘들었고 않았고. 엄마도 내가 안 보고 살고 그랬었는데 그때에 비하면은 모든 걸 다 가진 거지 솔직히. 그런 점에는 엄마도 이렇게 너 두고 가는데 그래도 안심을 하고 갈 수 있고 의지할 테리도 있고 신랑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는 걱정이 없는데. 불쑥 올라온 과거 얘기에 모녀간에는 다시 냉기가 흐릅니다. 모녀 사이엔 어떤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저희 부모님이 반대하던 결혼이었잖아요. 안 좋아하시죠? 싫어하시죠? 근데 어렸기 때문에 약간 좀 반항심 같은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내가 뭐 이제 돈 벌 사람이 없어져서 그래? 왜 내가 결혼하는 거 왜 반대? 다세대주택 같은 거를 하나 사드렸어요. 그러고서 제가 이제 결혼해서 나가게 되면요, 세를 줘서 노후 대책을 좀 하시고 뭐 이렇게 해서 엄마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겠구나, 엄마 아빠가. 그거를 이제 사기를 당한 거죠, 엄마가. 그것 때문에 이제 엄마는 내가 그 돈 갖고 있었으면 너가 이렇게 지금 힘들지 않을 텐데 이런 생각에 이제 저한테 전화도 못 하시고 말도 못 하시고 저는 저대로 피하고 이렇게 해서 떨어져 산 세월이 7년이 넘게 된 거죠, 서로가. 제가 여유가 없었던 게 항상 미안하죠. 여유가 있었으면 저렇게 안 키웠죠. 아파하지 않게. 아파하는 그런 마음이 없게 키웠었겠죠. 그게 제일 미안해요. 그리고 엄마를 책임져 주는 것도 미안하고. 미안한 마음에 자꾸만 더 걱정 어린 잔소리를 하게 된다는 엄마. 마음이 편치 않기는 딸도 마찬가지. 대리야, 여기가 어딘지 알아? 여기 어딘지 알아? 여기 왠지 낯설지가 않지, 네가. 여기가 엄마가 너 여기 뱃속에다 이렇게 넣고 왔어. 여기서 사진 찍었어. 맞아, 여기 어디야, 여기 어디? 여기 옆에. 이렇게 해서 이쪽 이렇게 되는데 배경으로. 1년 된 것 같아, 딱 온지. 그지? 1년 됐지, 딱 1년. 그때가 만삭 조금 우리 한 달 전 정도였으니까 진짜 딱 1년이다. 맞아. 아이고, 그때는 네가 엄마 뱃속에 있었는데. 혜리 내가 안고 사진 한번 찍을까? 그래, 사진. 자, 여기 보세요. 한 명이 둘이 됐습니다. 만삭의 몸으로 찾았던 추억의 장소. 둘이 걷던 그 길을 이제는 셋이 되어 다시 찾았습니다. 그만큼 행복도 배가 되었죠. 그리고 이곳에 올 때면은 떠오른다는 또 한 사람. 외할아버지 아니야? 고향 왔단 말이야, 고향. 외할아버지 얘기 들려달라고. 여기 할아버지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가 살던데요, 여기가. 외할아버지가. 이제 할아버지랑 엄마랑 할아버지 친구랑 여기 녹차밭에 놀러 와서 막 그 다도도 배웠어, 나. 나는 장인어른을 못 봤잖아. 그렇지. 여기 이제 못 봤지. 여기 오니까 또 장인어른 생각이 나네. 장인어른이 어떤 분인지. 그렇지, 우리 아빠 고향이니까 여기가. 한 번도 못 뵈니까. 우리 아빠는 조금 뭐 옛날 아버님들 다 똑같지. 우리 아버지나 아마 우리 아버님이랑 비슷했을걸? 우리 아버지 가부장적이고. 그러지. 또 아빠는 되게 무섭고 되게 고집불통해. 막 돌아가실 때 그런 생각을 했어. 약간 왜 저렇게밖에 못 살았지?
있지 우리 아빠는. 이렇게 빨리 쉽게 너무 이렇게 금방 갈 거를 왜 이렇게 힘들게 했나 가족들을 좀 편안하게 본인도 이렇게 자책하지 말고 이렇게 살지 이런 생각하면서 그랬어. 반대하던 첫 결혼을 강행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담도 암으로 세상을 떠난 아버지. 아빠 돌아가시기 전에 참 그 말을 했던 게 되게 많이 후회를 해요. 막일이라도 하는 아빠였으면은 나는 더 떳떳하겠어. 아빠 차라리 아빠가 쓰레기를 줍더라도 왕타 할아버지라도 나는 좋아. 근데 아빠가 일을 하니까. 근데 아빠는 나한테 왜 무슨 말 할 말이 있어서 막 그렇게 나한테 소리만 지르고 난 싫어. 막 이랬던 적이 있었거든요. 되게 싸운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말을 하고선 제가 결혼하고 아빠 엄마를 안 보고 그러고 나서 바로 1년 있다 돌아가셨거든요. 가족의 생계라는 무거운 짐을 자신에게 지어준 아버지에 대한 원망만 가득했던 때 얄궂게도 세상을 등진 아버지.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그 후에도 제가 좀 많이 원망을 하니까 엄마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 얘기를 처음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예전에 젊었을 때 많이 아팠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뭐가 아파? 했더니 결핵을 앓으셨는데 그래서 회사를 엄마가 아빠한테 관두게 했어. 아빠가 너무 무리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 병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관두게 했었는데 그때 이후로 아빠가 이제 병이 완치되고 나서 다시 회사를 갈 때쯤 돼서 그때쯤은 네가 더 유명해졌었어. 나중에 그 엄마한테 그 얘기를 듣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나이를 먹고 아빠를 딱 바라보고 아빠한테 이제 딱 아빠 모습을 생각해 보니까 왜 그랬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죠. 좀 아쉬운 거죠. 내가 아빠한테 잘해주지 못했던 것도 아쉬운 거고 아빠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것도 아쉬운 거고 그리고 또 약간 좀 모든 것들이 그런 게 좀 아쉬워요. 어린 자식에게 의지해 살아야 했던 그 심정은 오죽했을까. 자신이 부모가 되고 난 후에야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은 헤아릴 수 있게 됐죠. 심란해하는 아내를 위해 준비한 남편의 또 다른 깜짝 이벤트. 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오랜만입니다. 말씀 많이 들었어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네. 아기가 이쁘네요. 아니 네. 보성에 이런 데가 있었어요. 난 진짜 전 네. 제가 보성 출신이에요. 근데 처음 봤어요. 와. 훌륭하신 분입니다. 아. 국가대표 감독님, 요트 전 국가대표 감독님. 네. 탁 트인 바다에 묵은 감정은 다 털어내라는 뜻일까요? 들어가세요. 남편의 지인 찬스로 요트 체험에 나섰습니다. 와. 야. 여기에서 이 요트의 나름의 매력이 여기에서 바다 소리를 들으면서 물멍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멍. 난생 처음이라는 요트 체험에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환해진 이재은의 표정. 아니 진짜로 나 어렸을 때 여기 오면은 맨날 할머니가 그 꼬막을 이렇게 푸대로 있지 푸대로 정말 이만큼을 찢는데 그걸 내가 다 먹어. 네가 다 먹어. 내가 요만 알았어, 얘만 테리 알았어. 그래 알았어. 내가 얘보다는 컸지 한 4살 3살 4살 요때니까 그때 오면은 할머니가 진짜 큰 가마솥을 쪄줘. 그거를 갖다가 하루 종일 먹는 거 아침부터. 밥도 안 먹고. 할머니가 살아계셨으면 우리 테리 너무 이뻐했을 텐데. 그러니까. 네. 남편 덕분에 두고두고 꺼내볼 추억 한 장이 더 추가가 됐습니다. 그날 저녁 광주에서 차로 1시간 30분 거리인 여수에 온 이재은. 오늘 자부 타임. 자부가 뭐냐면요. 자유부인 타임. 와, 우리 언니 잘 있었어. 어떻게 돼? 애엄마가 다 됐어. 그러니까. 이재은이 여수까지 달려와 만나는 언니의 정체는? 네, 다 아시죠?
아시죠? 네, 종마리 언니 1순위 우리 곽진영 씨예요. 곽진영 씨. 안녕하세요. 네. 네. 저희가 1순위, 2순위, 3순위를 해가지고 이제 자매 셋이었거든요. 2순위가 홍진경 씨고 맞아요. 언니가 첫째 딸 1순위 금촌땡네 사람들이라는 걸 같이 했는데 같은 작품에서 자매로 호흡을 맞춘 이후부터 인연을 쭉 이어왔답니다. 잠깐만. 쟤 너랑 나 언니랑 10년 차이 나지 지금. 그렇지. 10년 차이 나. 10년 차이 나. 내가 금촌땡네 할 때가 언니가 몇 살이야? 나는 그때 고등학교 2학년이었거든. 그랬었지. 아, 내가 언니가 발도 항상 엄마랑 니랑 픽업해갖고 맨날 차에 싣고 갔잖아. 맞아. 어머 언니 막 흑과 백이다. 나의 손 좀 봐라. 언니 얼마나 일을 많이 했나. 웬일했어? 아니 언니 공장 가고 이게 관절염이 생겨가지고 막 일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언니 내가 손수 다 하잖아. 어머 어떻게 이 손하고 내 손하고 왜 어떻게 이렇게 차이 나니? 언니 완전 농사꾼이다. 우리 재은이 몸매 옛날에 이뻤는데 완전히. 어? 아니 지금은 안 돼. 안 빠져. 미치겠어. 애기 낳고 나서는 안 빠져. 그치 이제. 몸매 우리 재은이 몸매 완전 예술이었는데 허리 쏙 들어가 엉덩이 빵빵해가지고 완전 예뻤는데 얼굴은 쬐끄만 해가지고. 그럼 뭘 하냐고. 에이 그래도 예전인데 지금 사람은 현재가 아니잖아. 다 과거가 있고 지금은 뭐가 있냐면 네가 난구님을 만나서 네가 원하는 애를 낳고 이게 행복인 거야. 딸도 막 보니까 너무 예쁘던데. 미치겠어 아주. 그치? 예뻐 죽겠어. 그치? 살만 날 거야. 언니한테도 보여주고 싶고. 그래. 엄마도 보고 싶고. 애 키우는 맛에 사는 거지 뭐 인생 뭐 있냐? 남편 지겹지 애 키우는 게 얼마나 애들 때문에 그런 걸 느끼잖아. 남편을 좀 만들고 얘기하라고요. 아줌니. 언니는 이제 그럴 나이는 지났고. 남편이나 만들고 아이, 얘기를 언니는- 하시라고요. 아역 배우 출신의 어린 나이에 스타덤에 올랐다는 공통점까지 있는 두 사람. 지금도 뭐냐면 사람들이 아들과 딸을 재방한대. 낮에도 하고 저녁에도 한대. 그럼 손님들이 와가지고 정말이 옛날 정말 이뻤는데 그래서 막 왜 이렇게 말랐어? 하고 옛날 얼굴이 아니네. 그러니까, 네 아니에요. 내가 이제 살도 많이 빠졌어 이제 얘기하는데 그리고 제일 싫은 거는 결혼했는데 아기는 그 얘기 진짜 싫은 거. 아기는 안 낳고 싶어서 안 낳은 것도 아니고 약간 좀 그거에 대한 좀 트라우마 아니면 자격지심이라고 해야 되나? 뭐 하여튼 약간 그런 게 있었나 봐. 언니도 왜 예전엔 이뻤는데 왜 사람들은 과거형으로 얘기해. 예전에 당연히 늙었으니까 지금은 예전만큼 안 이쁘지. 근데 이제 그런 말 듣는 것도 싫은 거야. 알아. 예전에 뭐 어땠는데 뭐 요만해가지고 막 너무 이뻤는데 알아. 그 어떤 느낌인지 알아. 근데 너무 힘들었어. 그리고 사람들이 나한테 관심 갖는 게 너무 부담스럽고 너무 막 뭐라 해야 되지? 이렇게 정신적으로 막 무섭기까지 됐어. 그래서 나 대인비증 생겨가지고 예전에 나 되게 안 좋았을 때는 막 집 밖에 한 3년 동안을 집 밖에 안 나왔어. 내가. 네가 옛날에 네가 좀 그때 양평에 있었잖아. 그때 네가 좀 외로워했었어. 언니 기억에. 양평이 아니라 저기 남양주 그러니까 그래 양평이가 남양주. 남양주에 맞아. 그냥 엄마랑 나 지금 엄마랑 같이 살잖아. 나는 너무 좋아. 나도 언니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엄마랑 나는 평생 뼈를 묻겠다 막 이랬는데 엄마가 너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어릴 때 너무 가덕 키워서 네가 잘못된 선택을 한 결혼을 했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엄마가 미안해서 그러는데 너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좋은 사람 만나고 많이 만나고 댕겨 그래야지 좋은 남자를 만나는 거야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진지게 좀 그렇게 해주지 내가 엄마한테 그랬거든. 항상 너 옆에는 엄마가 있었잖아. 근데 지금도 봐 너 옆에 있잖아. 이렇게 나도 생각해. 지금 나도 엄마랑 맨날 같이 있으면서 싸우고 날 지지고 볶고해도 이게 엄마가 옆에 있으니까 엄마 이거 소중함을 모르는 거야. 생각해보면 딸이 외면했을 때도 늘 같은 자리에서 기다려주었던 어머니였죠. 며칠 후 경기도의 한 방송국 스튜디오에서 다시 만난 이재은. 아기 낳고 처음이겠죠? 처음 방송 나들이를 하러 왔어요. 오래간만에 와서 좀 어색하긴 하네요. 너무 축하해. 이쁜 딸. 보고 축하해, 싶었어. 축하해. 나도 이 기운을 얻어가지고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걱정하지 예쁜 딸. 알았어.
지금은 이렇게 컸어. 지금 너무 지금은 너 모습이 있다. 네. 나도 이 다음에 이렇게 좀 보여줘야 될 텐데 그러니까. 분발하고 있어. 걱정하지 마. 근데 또 너무 신경 쓰지 마. 신경 쓰니까. 너무 신경 쓰면 안 돼. 그냥 와이프가 힘들겠지만 와이프가 오빠 시험관 하자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 시험관도 해보고 자연히 근데 그냥 그럼. 왜냐면 나도 맨 처음에 우리 신랑한테 내가 그랬어. 내가 나이가 막 신랑도 원하고 나도 원했었거든. 근데 혹시나 내가 노산이라서 나는 내가 지금 마지노선이다. 근데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생각하냐. 굳이 우리가 애가 안 생긴다면 자기는 우리 둘만 살아도 상관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어머니, 재훈이 왔어요. 알아. 어릴 때 애기잖아, 애기. 애 또 축하해. 네, 오빠. 너무 이뻐요, 형. 아유, 귀여워. 여자애네? 여자애. 여자 딸이. 딱 보니까 여자애. 달 똑같다. 누가 봐도 형 딸이지. 똑같아. 귀여워. 야, 아들하고. 누굴 만나던 딸 자랑을 멈출 수 없는 늦깎이 초보 엄마. 머릿속은 온통 딸 테리 생각뿐인데요. 우유 먹고 있어. 테리. 어디가? 엄마 거기 없어. 테리야. 아기 상아 뜨르르뜨르 귀여운 뜨르르뜨르 바닷속 뜨르르뜨르 아이 잘해 아이 아무 걱정 없이 딸을 맡길 수 있는 친정엄마가 있기에 다시 방송 활동을 시작할 용기도 낼 수 있었습니다. 엄마와 떨어져 지냈던 시간들이 알려준 많은 것들. 엄마는 저한테 있어서 공기 같은 존재예요. 그냥 그러니까 없으면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냥 그만큼 소중하고 이런 얘기하면은 막 가끔 울컥울컥하는 게 이제 엄마가 그래도 제가 엄마보다는 오래 살겠죠. 근데 엄마가 먼저만 이제 가시면은 아버지처럼 이제 하늘나라로 가시면은 나 혼자 남겨질 텐데 그런 생각하면은 막 숨이 턱 막혀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정말 소중하고 예전에 어떻게 그 한 7, 8년 되는 세월을 어떻게 아무 말도 안 나고 그렇게 왕래도 안 하고 그러고 지낼 수 있었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공기처럼 늘 가까이 있었기에 몰랐던 소중함. 엄마. 어이구 이뻐라. 사랑해도 해주고. 자식을 낳아보니 이제야 그 마음이 헤아려집니다. 안쓰럽고 그렇죠. 많이 아팠고 또 이제 쟤도 느낄 거예요. 테리를 낳아서 이렇게 키우면은 그 엄마의 심정 그걸 느낄 거예요. 나도 그랬거든요. 연예인이 아닌 엄마 이재은으로 다시 돌아온 시간.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 같다는 말이 실감나는 요즘입니다. 금쪽 같은 자식이 고생하는 걸 지켜보는 엄마의 마음은 오죽했을까. 한상의 복식조 분바르기. 엄마 이게 뭐야? 엄마 안아. 신이 모든 곳에 존재할 수 없어서 선물로 보내주었다는 엄마. 아무한테도 말할 수 없었던 것도 엄마한테는 다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리고 결국엔 진짜 내가 정말 진짜 천벌받을 짓을 했다고 하더라도 나를 감싸줄 수 있는 사람은 엄마밖에 없어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어리고 깜찍하기만 했던 아역 배우 이재은 또한 이제 어엿한 엄마가 되었습니다. 많이 컸네. 잘해보자. 오늘요 우리 테리 이제 돌이 얼마 안 남아서 돌 사진 이렇게 돌상에 이렇게 올리는 사진 있잖아요. 그 스냅 사진 미리 찍으러 왔거든요. 누가 배우 딸내미 아니랄까봐 카메라 앞에서 포즈까지 잡는 테리. 하이라이트인 돌잡이 시간.
어떻게 컸으면 좋겠어요? 저요? 저는 그냥 밝고 건강하게. 네가 뭘 하든 상관없어. 가수 배우 다 돼도 좋아. 근데 골프채를 갖고 왔었어야 돼. 아빠는 골프 선수 시키고 싶대요. 골프 했으면 좋겠어. 이게 하고 싶은 거 인테리. 하면 제일 좋지.